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까입니다. 그리고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이렇게 유형별로 한번 전망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부동산 하반기 시장이 얼어붙을까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을 것 같다입니다. 물론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는 여러분 제 말이 잘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일단은 최근 1년 동안에 금리가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올라간 적이 거의 역대급 처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상대적으로 좀 탄탄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역별 약간 차등은 있기는 한데 지금 주식이나 코인이 급락한 것에 비해서는 부동산은 좀 잘 방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하반기에 물론 두세 차례 더 인하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러고 나서는 내년부터 과연 금리를 추가 인하할 수 있을 것인가 부동산화만 연관된 게 아니라 국가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다 금리와 연계되어 있는데 계속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겠는가라는 시각 그런 시각이 이미 계속 언론을 통해서 아름아름 많이 아니지만 아름아름 나오고 있는 시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금리가 드디어 멈추고 이제 보합 내지 빠르면 인하도 좀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각이 좀 점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하방 압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얼마 전에 8.16 대책 나온 거에서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물론 별 내용은 없었습니다만 어떤 앞으로 향후 부동산 정책의 기조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었거든요. 거기서 보다시피 뭔가 개발 위주로 뭔가 계속적인 활성화 위주로 정책을 쓸 것이기 때문에 세법도 완화시켜 줄 것이고 금리 인상기가 끝나는 것과 맞물리게 된다면은 상방 압력은 강해지고 하방 압력은 약해지게 되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주택자분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면은 요즘에는 그냥 버티는 게 어렵지는 않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매도자들이 정말 돈이 급한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집을 팔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유리한 시장에서 팔아야 되는 거지 모텔을 지금 팔아요. 근데 지금 파시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될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돈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만 파는 거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은 안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거래되는 것이 굉장히 낮은 가격에 거래되지만 그 거래 건수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내놓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자도 안 살려고 하고 매도자도 안 팔려고 하는 형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보합기, 하락기의 끝물에 와 있다. 저는 감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정부 정책이 이제 활성화 위주로 가게 되면서 각종 호재가 나타나면 가격이 다시 오를 거고요. 좋은 지역부터 살아나기 시작해서 점차 퍼져나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지켜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주택 유형별로 좀 분류를 해보게 되면 기존의 구축 아파트 이런 것들은 당분간은 가격이 큰 변동 없이 보합을 유지할 것 같다라고 보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의 움직임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호재가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 신축에 대한 니즈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항상 예의주시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지역일수록 더 크게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 여력이 되는 한 좋은 지역을 선점하고 리모델링이든 재개발 재건축이든 뭔가 옷을 갈아입는 그런 형태의 주택을 매입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파트는 그렇고 빌라는 이제 개발지 위주로 상승을 할 겁니다. 지금 거의 움직임이 개발지 위주로만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강변에 대한 입지라든가 마용성 비롯해서 그다음에 중공업적 입지, 성수나 영등포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역세권 입지인데 역세권 중에서도 핵심 업무 지역을 관통하는 라인들, 그다음에 지역별로 개발 이슈가 있는 것도 여럿 있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기타 개발 사업하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 많잖아요. 신통기획도 있고 모아타운도 있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있고 소규모 재건축도 있고 등등등등 이렇게 개발이 움직이고 있는 것들에서만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빌라 투자 물론 좋은데 아무거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잘 선별적으로 구입하셔야 되고 그 지역 내에 개발 방식이 뭔지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신통기획인지 모아타운인지 이거에 따라서 권리 산정 기준이 틀려요. 그래서 내가 산 물건이 물딱지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 청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개발 확정 지역 내에 물건이 나오기도 하는데 저희도 최근에 그런 물건을 확보해서 많은 고객들한테 이제 거래를 좀 해드렸고 중개를 해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가격이 좀 비싸죠. 네, 확정됐기 때문에 가격이 한번 프리미엄이 붙어서 뛰긴 하는데 나는 정말 확정된 거 아니고서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꼭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은 그런 지역에 물건을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단독주택 등의 매입도 좋죠. 네, 단독주택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단독주택에 있는 그 허름한 주택 자체를 사용하려는 용도로 구입하는 게 아니죠. 예, 거기를 철거를 하고 그 땅을 활용해서 뭔가를 지으려는, 건물을 지으려는 그런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신축을 짓기 위한 어떤 원자재 목적의 의미예요. 그런데 가격이 꾸준하게 오릅니다, 이게. 5년 전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보다 단독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더 수익이 커요. 5년 전에 아파트 가격과 지금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그때 단독주택 사는 것들이 더 큰 수익을 올렸다는 겁니다. 물론 서울 지역에 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점점 희소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들이 좀 지나다 보면은 허물고 새 걸로 다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단독주택에 대한 비율이 점점 줄고 있죠. 한마디로 단독주택이 점점 수가 줄고 있죠. 그 개체 수가 주니까 뭡니까? 점점 희소한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동네 부동산, 지역 부동산에 가셔서 한번 얼마인지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라고 생각 들어? 라고 하는 것보다 무조건 비쌀 겁니다. 근데 그게 거품의 가격이 아닙니다. 높게 형성되어 있다가 거품 가격이 아니라 희소한 가치는 점점 가격이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같은 거 생각해 볼게요. 다이아몬드가 요즘에 기술이 좋아져서 인공 다이아를 만들잖아요. 인공 다이아와 천연 다이아를 비교하게 되면 절대로 구분이 안 갑니다. 인공 다이아가 더 예쁘고 더 윤기, 더 이렇게 빛이 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격은 천연 다이아는 1000만원, 인공 다이아는 100만원입니다. 왜? 인공 다이아가 더 예쁜데? 그러니까 다이아 가격이 비싼, 천연 다이아 가격이 비싼 이유는 더 예쁘고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희소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희소성의 가격 원리입니다. 부동산은 똑같은 거예요. 매해 엄청난 수의 단독주택이 허물고 신축이 지어지고 있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남은 단독주택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점 희소성이 강해져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금리에 대한 그 인상의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보다 이러한 영향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셔서 동네 부동산 가셔가지고 이게 부동산이 거래량이 좀 주춤해진 게 작년 8월부터잖아요. 작년 8월의 가격과 지금의 단독주택 가격 비교해보세요. 1년 동안 그렇게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다 올랐어요. 어느 지역이든 다 올랐어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단독주택을 사도 되나요? 라고 누가 물어보신다면 제 대답은 당연히 사세요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죠. 쓸모 있는 입지와 그 크기와 모양 같은 게 전제가 됩니다. 삼각형 모양이거나 뭐 과소필지 뭐 한 25평짜리거나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일반적인 다세대 주택을 지을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사이즈, 보통은 한 60에서 80평 정도 되고 모양이 좀 반듯한 것, 이런 것들은 항상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뭐 찾는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찾기 힘드시니까 이런 거는 이제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별도의 뭐 상담 문의 해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 한번 살펴보죠. 한동안 일부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파트리라고 불리면서 아파트 대체제로 크게 각광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파트의 대체제라는 것은 원룸 같은 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원룸은 당연히 수익형 부동산, 월세 받는 목적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금리 인상기 때는 어떤 그 가격의 직격탄을 받습니다. 힘들죠. 그리고 원룸 같은 거는 작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크지가 않고 차익 실현이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원룸 같은 것들의 수요는 뭡니까? 1인 가구 형성된 시장이에요. 1인 가구 대부분 미혼 남녀 이런 친구들인데 아직 자산이 많지는 않죠. 자산이 많지 않으면 매수하려는 생각도 없고 매수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뭐 가격이 적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층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잘 봐야 되는데 원룸 시장은 가격이 잘 오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1.5룸 정도나 2룸 정도나 이런 정도는 돼야지만 소위 갭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신혼부부들은 원룸에서 사는 케이스는 많지 않고 1.5룸 내지 2룸 정도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1인 가구는 당연히 자산이 없기 때문에 월세를 선호하지만 신혼부부들이 월세를 하기엔 좀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를 좀 선호를 하죠. 그래서 1.5룸이나 2룸 같은 거를 선호하는데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데 전세를 원하니까 그런 것들은 전세금이 높게 들어가서 1.5룸, 2룸은 갭이 작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갭 투자하기에 적합한 상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모든 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강남은 워낙에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1.5룸이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옆 동네인 강동구로 가게 되면은 또 1.5룸이 별 인기가 없어요. 투룸도 웬만한 건 별로 인기가 없고 조금 커다란 투룸이나 3룸 형태가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반면에 강남에 3룸 지으면은 물론 좋지. 강남에 3룸 좋지만 지분도 커지니까 가격이 비쌉니다. 땅값 동네가 비싼 동네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또 부담스럽죠. 그래서
강남에서는 좀 예쁘고 구조가 이쁜, 크진 않아도 구조가 이쁘고 풀옵션 잘 구비되어 있는 1.5룸 투룸이 인기가 많은 거고, 강동구 쪽은 좀 가족 단위가 많다 보니까 커다란 투룸이나 3룸 이렇게 지역별로 원하는 형태가 다 틀리고 인기 있는 형태가 틀립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인기가 많다 했는데 가서 뭐 이상한 거 사면은 그거는 또 잘 안 어울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예로 들면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대학가 앞에 주택을 사야 됩니다. 원룸을 삽니까? 3룸 삽니까? 당연히 원룸을 사야죠. 왜냐? 대학생들 수요는 원룸이니까. 그죠? 근데 이번에는 초등학교 앞에 있는 주택을 사려고 합니다. 원룸을 삽니까? 3룸을 삽니까? 당연히 3룸을 사야죠. 초등학교 있는 자녀가 원룸을 쳐다보니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요자가 원하는 게 어떤 건지에 따라서 다 틀리듯 지역별로도 그게 틀리더라 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부동산업을 하고 있지 않는 이상 어느 지역은 어떤 걸 선호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빌라 하나를 사더라도 잘 사야 되고 뛰어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 겁니다. 자,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보다는 아파트의 대체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차익형에 가깝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름은 오피스텔이지만. 그래서 이 젊은 층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이기 때문에 잘만 선택하시게 되면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는 조언이 대안이 될 수가 있죠. 저희 이승훈 부동산 연구소에서는 부동산 시황이나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분석, 지역 분석 이런 것도 해드리고 또 아울러 소액 투자자 분들께 좋은 매물을 중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막연하신 분들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이 돈을 벌고 싶다면 제발 돈을 벌어본 사람한테 조언을 얻으십시오. 부동산 공부를 하고 싶다. 나는 공부가 목적이야. 지식을 쌓고 싶다. 그러면 부동산학 교수님을 찾아가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무주택이 좋아요. 평택집 안 살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화랑농자 영상 많습니다. 그런 거 보시면 마음이 편해지고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그런데 난 돈을 벌고 싶다. 난 집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어렵지 않게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언제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자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